보톡스 맞아야지. 사기야 사기. 이거는 자기 코에다 놓으라고 그러면 안 놓을 거야 분명히. 안녕하세요. 김재원입니다. 좀 바빴죠. 네. 되게 오랜만이네요 여러분. 그죠? 빨리 많이 찍고 싶었는데 병원이 또 바쁘다 보니까 본업을 또 해야죠. 그죠? 환자분들을 열심히 봐야 되니까. 수술 오래 하면 손이 이제 변형이 이렇게 생기거든요. 뭐 수술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이 정도는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엄지가 이렇게 푹 패여가지고 벗겨지고, 여기 이제 가위를 이쪽에 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병원 가셔서요, 원장님 엄지손 한번 보여주세요 하세요. 그런 거 보시면은 이 원장님 수술 좀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. 뭐 운동선수들 발 사진 그런 거? 네, 뭐 그런 거죠. 뭐. 성형외과 의사한테는 좀 명예로운 어떤, 하필 엄지라서. 네. 재수술을 많이 하는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코 안에 뭔가 이물질을 넣는 거는 다 좋지 않아요.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효과 있다고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 봐서는 뭐 그렇게 효과 있지 않거든요. 그냥 일시적으로 뭐 볼륨적인 효과를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지. 고각주사, 뭐 보톡스 이런 거 진짜 제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. 확실한 거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게 아닌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. 코 안에 염증이나 뭐 구축이나 문제가 생기는데 일조를 한단 말이죠.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, 그거 자체가 들어가서 시간이 지난다고 나빠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. 허가받은 물질들을 맞으니까 안전성이 확보된 물질들이에요. 근데 문제는 코를 수술하려다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. 코 수술한다는 얘기는 코 안에 상처를 낸다는 얘기고,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있으면 항상 그런 이물 반응에 노출이 된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지 않은 환경이고, 물론 이제 이물질이 있다고 해서 수술을 못하는 건 아니죠. 깨끗하게 걷어내고 수술을 해서 대부분은 괜찮아지지만, 아무것도 넣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항상 남아있는 것들 때문에 뭐 구축이라든지 이물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험성에 노출이 돼 있는 거는 뭐 없앨 수 없는 사실인 거죠. 확실히 말하면 아무것도 안 맞은 코에 비해서는 항상 위험성이 높은 건 맞잖아요. 그죠? 이 얘기에 대해서 누가 뭐 반론을 제시하겠어요. 대부분 이제 좀 뭉툭한 코일 경우에 볼륨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, 잠깐 만져보세요. 뭐 별로 없어요. 뼈하고 연골하고 살 조금밖에 없어요. 볼이나 뭐 이중턱이나 뭐 여기 팔뚝 뭐 이런 데야 효과가 있어서 확 줄 수 있잖아요. 근데 이게 뭐 볼륨이 줄어봐야 얼마나 줄겠어요. 그리고 보톡스 맞아야지. 근육이 클 때는 확 줄겠지만, 여기 콧볼 이렇게 벌렁벌렁하는 근육 조금 있는 거, 그거 보톡스 나가지고 그게 뭐가 줄겠다고. 정말 진짜 말도 안 돼. 사기야 사기.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. 하이코, 미스코 이것도요. 제가 수술을 해보면요, 거의 뭐 그냥 철사같이 박혀 있어요. 뭐 녹아서 없어지는 것도 녹다 안 녹다 막 중간에 섞여 있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들이 있거든요. 물론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도 많겠죠. 이것도 역시 성분 자체가 안정성이 허락받은 그런 물질들이니까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. 근데 과하게 많은 양을 넣는다든지,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의 연골에 뭐 손상을 줄 정도로 뭐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좋지 않죠. 그리고 대부분 이제 코끝 같은 데를 세우려고 이제 넣는 경우들이 많은데 안 서요, 여러분. 수술하는 의사들이 기둥 세워가지고 코끝에 연골되고 해놔도 대부분 다 떨어져가지고 다시 수술하는데,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 다소방전 완전히 다 해가지고 딱 세운 게 코끝인데 그 실나부랭이 넣어가지고 얼마나 유지시키겠어요. 물론 효과 본 분들도 간혹 있겠죠. 근데 수술을 대체할 만큼 효과가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.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또 다 긁어내든지 빼내든지 역시나 이물질이기 때문에 문제 요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효과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지 말고, 나의 구조가 손상될 정도로 넣는 거는 좋지 않다. 나중에 수술할 때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. 이런 점은 꼭 이제 시술하시는 분, 받는 분 모두 다 이제 좀 인지를 하고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. 너무 쉽게 생각한단 말이죠. 수술 시간에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죠. 왜냐면 더 뜯어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추가로 더 시간을 더 소요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, 필러 같은 거는 대부분은 일주일 전에 녹이는 주사를 맞고, 수술 이후에 이물 반응을 막 이렇게 억제하는 주사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주사 때문에 매일 오셔서 초반에 그 주사를 좀 맞는다든지, 수술 전후에 좀 조치가 필요한 거지 환자분이 뭐 특별히 해야 될 건 없고요. 그 다음에 회복 기간도 뭐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. 필러가 있는 환자들은 코 수술하면 멍이 많이 들어요. 콧볼 보톡스, 조각주사, 미스코, 하이코 이런 거는
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제가 어떤 뭐 영상 그때 뭐 필러 뭐 영상 이럴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. 필러 안 좋다 막 얘기하니까 너 필러 몇 번이나 해봤어? 필러 몇 번 해보지도 않은 의사가 뭔 필러에 대해서 전문가처럼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느냐? 너 필러 들어있는 사람 수술 몇 번이나 해봤어? 그 사람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?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죠. 얼마나 많이 해봤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렇죠? 중요한 거는요. 훌륭한 의사를 만나는 거예요. 가격이 싸다고 보톡스 틱 맞아버리고 필러 틱 맞아버리고 너무 쉽게들 생각한단 말이죠. 뭐 100명이 맞아서 한두 명 문제가 된다. 그 한두 명은 나머지 뭐 90명, 98명이 어쨌든 상관없어요. 자기한테는 100이란 말이에요, 그게요. 신중하게 좀 생각하시고 수술을 할 거면 그런 거 안 하시는 게 맞다는 거. 사실은 의사분들이 얘기를 잘 해야 돼요, 이거를. 나중에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 부위에서 이물 반응이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걸 말을 해줘야죠. 그거는 환자분들이 뭐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. 의사 선생님들이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의사로서 뭐 좀 해야 될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.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저처럼 되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되지 않겠어요? 네, 네 그렇습니다.